유럽 여행 여섯째 날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크로아티아에서 아주 유명한 또 아름다운 국립공원인 플리트비체 국립공원에 갔다 왔습니다. 플리트비체 국립공원에 가기 전에 라스토케라는 곳에 잠깐 들렸었는데 뭐 이렇게 잠깐 사진 찍고 국립공원 주로 다녔고요. 플리트비체 근처에 있는 이제 벨뷰 호텔 벨뷰라는 곳에서 체크인을 했었는데 매우 좀 심각한 인종차별 문제를 겪었다고 생각을 해서 강력하게 항의를 했고,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예제로라는 곳에 새롭게 체크인을 하게 되는데, 이 호텔 벨브에서 있었던 일은 다른 좀 얘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따로 다루도록 할게요. 오늘은 그래서 요 지금 영상에서는 라스토케와 플리트비체의 이야기만 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스토케라는 곳은 플리트비체에서 1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고요. 매우 마을이 예쁘고 아름다운 그 계곡이 흐르고 있어서 뭐 요정마을 뭐 이런 혹은 동화마을 이렇게 불려지는 곳입니다. 어떻게 생겼길래 그렇지 한번 보실까요? 네, 진짜로 차에서 내렸는데 이러한 광경이 연출되더라고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마을이었어요. 막 졸졸졸졸 시냇물 흐르고 또 이렇게 뭐 나무도 울창하고 거기서 아주 예쁜 색깔의 그런 전통 집 같은 게 이제 보이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를 조금 이제 걸어가다 보면은 여기서 사람들이 이제 뭐 카페나 식당 같은 데서 자연을 즐기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여기서는 송어 요리를 많이 먹는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시가에 따라서 가격도 좀 천차만별이고, 그 다음에 저희는 송어를 먹을 정도의 그 밥대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가볍게 차만 즐기고 오기는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걸으면서 참 아름다움을 많이 만끽했던 그런 곳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냥 근처에 있는 카페에 들어갔어요. 카페 이름이 아마 페트로 뭐 이렇게 되어 있을 텐데 또 카페에 앉아있으니 또 이런 예쁜 인테리어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한번 찍어봤고요. 이렇게 차도 한잔 마시면서, 페트로네요. 지금 여기 보니까 차 한잔 마시면서 라스토케에서 시간을 보냈고, 바로 플리트비체 국립공원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우선 플리트비체 국립공원에 이동하기 전에 이 호텔 벨뷰에 들어가서 저희가 체크인을 했어요. 한 2시 정도에 체크인을 했고, 방 키를 일단 받은 상태에서 짐을 맡겨놓고 플리트비체로 이동을 했습니다. 플리트비체 국립공원은 정말 아주 큰 호수를 품고 있는 그런 자연 지형이고요. 그 호수를 품고 있는 곳에서 뭐 절벽도 보고 폭포도 보고 뭐 이런 여러가지 자연 경관을 보는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예쁘고요. 몇 가지 팁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플리트비체 국립공원 공식 홈페이지에서 시간대별로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예매를 하면 되지 않겠냐 싶겠지만 인터넷 예약을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이 현장 입장은 인터넷 입장권을 모두 팔고 남은 것을 팝니다. 그러니까 내가 현장 예매를 하려고 갔더니 인터넷 입장권이 다 팔려 있으면 입장을 못하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실제로 저는 아내와 또 장인어른 장모님을 모시고 간 여행이었는데, 장인어른 장모님이 이제 장애 등급이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그 장애 등급 표시를 보여주면은 아마 더 할인된 가격에 플리트비체를 이용할 수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에 오래 있을 것도 아니고 하루 있다 가는 것인데 갔더니 현장 예매를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인터넷 예매를 해서 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플리트비체 이 국립공원 바로 근처에는 숙소가 3곳이 있어요. 호텔 벨뷰, 호텔 플리트비체, 호텔 예제로, 이렇게 3개의 숙박시설이 있는데, 이 숙박시설에서 숙박을 할 경우에 내가 이미 끊어놓은 플리트비체 하루 입장권에다가 도장을 찍어줍니다. 그러면 그 다음 날에도 입장이 가능해요. 이러한 장점 때문에 주변에 숙소 3곳에서 주무시는 분들이 많고요. 여기 3곳이 시설이 그렇게 좋지는 않음에도 숙박비가 꽤나 비싼 편입니다. 호텔 벨뷰가 가장 안 좋은 숙박시설이고, 호텔이라 하기도 민망한 그런 2성급의 어떤 숙박시설인데 한 15만원 정도 했던 기억이 나요. 제 기억으로. 네, 그러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숙박을 저희는 했어요. 왜 숙박을 했냐면, 계획을 할 때 물론 당일로 플리트비체를 왔다가 차를 빼서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있었겠지만, 만약 갔는데 날씨가 안 좋을 경우 이런 것까지 고려를 해봐야 됐었거든요. 결과적으로는 날씨가 그렇게 나쁘진 않아서 잘 보고는 왔었지만, 중간중간 비가 왔다 안 왔다 흐렸다 맑았다 이런 게 좀 반복되기는 했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당일로 갔다 올만 했었죠. 뭐
그리고 플리트비체라는 곳이 매우 아름답고 또 여기서 숙박시설을 약간 숙박을 이용할 경우에는 또 다음날 하루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플리트비체를 더 즐길 수가 있겠죠. 하여튼 이러한 장단점을 고려해봐서 여러분들이 뭐 숙박시설에서 묵을지 안 묵을지 이런 것을 좀 생각해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코스 안내예요. 플리트비체라는 곳이 워낙 넓은 곳이다 보니까 여기를 한 바퀴를 걸어서 돌려면은 제가 봤을 때는 9시간에서 한 10시간 정도 걸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 걷지는 않고 중간중간 차나 배를 이용하기도 하고요. 그것도 아니라면은 반씩 나눠서 보기도 하는데, 기본적인 컨셉은 지금 나와 있는 지도를 보면서 제가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거는 플리트비체 공식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 기본적인 컨셉은 이제 많이 돌아볼 수 있어요. 내가 여기만 돌아보겠다 하면은 이제 3시간, 뭐 여기만 돌아보겠다 하면 3시간짜리가 되는 거고요. 혹은 뭐 더 빠르면은 아마 뭐 1시간 반 정도에도 달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차나 배를 이용하여서 요렇게 한 바퀴를 돌겠다고 하면은 이제 한 대여섯 시간이 걸리게 되는 겁니다. 기본적인 컨셉은 이렇습니다. 엔트런스 1 기준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엔트런스 1은 여기서 들어가요. 여기서 들어가서 요렇게까지는 걸어갑니다. 요렇게까지는 걸어가요. P3까지는 걸어갑니다. P3에서는 배를 타고 P1까지 오고요. 다시 P1에서 P2로 가요. 그리고 P2에서는 또 이만큼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만큼을 걸어가서 에스트3까지 가고요. 에스트3에서 차를 타고 내려옵니다. 차를 타고 쭉 내려와서 S2에서 내릴 수도 있겠지만 그냥 가만히 있으면 S1까지 가거든요. 그럼 S1에서 내려서 엔트런스 1으로 나오면 되겠습니다. 엔트런스 2도 마찬가지겠죠. 엔트런스 2에서 하면은 요렇게 시작하시면 돼요. 2에서 가서 P1까지 걸어가신 다음에요, P1에서 P2로, 그 다음부터는 똑같은 코스겠죠. 똑같은 코스. 네, 이렇게 똑같은 코스로 쭉 내려가서 ST1에서 다시 이만큼을 걸어가서 P3까지 간 다음에요, P3에서 P1으로 나와서 엔트런스 2까지 걸어가는 것이 이제 코스가 되겠습니다. 주로 반나절을 보실 분들은 이렇게 코스를 이용하시고요. 뭐 상황에 따라서 여기만 보시는 분들, 또 왼쪽만 보시는 분들, 이렇게 결정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엔트리스 1으로 입장을 했을 때에는 여기로 입장한 다음에 P3까지는 걸어가시고, 그 다음에 P1, P2, ST3, 그 다음에 ST2까지, 뭐 여기서 내려도 되지만은 우리는 1으로 들어왔으니까 ST1에서 엔트리스 1 이렇게 나가기도 하고요. 2로 입장을 했을 경우에는 P1에서 P2, ST3, 그 다음에 2, 1 내려가신 다음에 P3, 그 다음에 다시 P1으로 나와서 엔트리스 2로 걸어오는 뭐 그런 방향으로 이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설명은 어느 정도 끝났고요. 이제 그냥 플리트비체 사진 모아놓은 거 함께 보시면 되겠네요. 저는 엔트리스 2로 입장을 했습니다. 일단 여기는 플리트비체에 아직 들어가기 전이고 그 주변에 있는 들판을 찍은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엔트리스 2로 들어갔기 때문에 저는 이제 배를 타고 조금 올라갔죠.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내렸어요. 근데 저희는 ST3로 가야 되니까 이 코스를 쭉 걸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말 뭐 예쁜 자연 경관들이 있었고 가는 곳마다 멋진 폭포가 있어서 쉬엄쉬엄 사진도 찍으면서 즐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기다렸다 찍다 보니까 더 시간이 오래 걸렸던 것 같기도 해요. 네, 뭐 이런 길들을 쭉 걸어가신다고 보면 돼요. 어떻게 찍어도 참 사진이 이쁘게 잘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참 멋있는 곳이었어요, 플리트비체. 네. 네, 놀랍게도 모두 다 제가 그냥 대충 카메라 들고 찍은 것들이에요. 어느 정도 제 기억에는 정상에 올라간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플리트비체에서 가장 높은 지대, 그렇게 해서 이제 호숫가 찍었었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ST3까지 왔기 때문에 요 차를 타고 ST2를 거쳐 ST1까지 저는 내려가게 되겠습니다. 이쯤에서 다시 한번 맵을 살펴볼게요. 저는 엔트런스 2로 들어갔기 때문에 P1에서 P2로 갔고 이렇게 올라가면서 찍은 사진들이에요. 방금까지는 ST3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ST2, ST1으로 내려가서 다시 이제 이쪽 사진들을 보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플리트 비체로 인터넷에 치면은 나오는 그 아주 유명한 사진들이 있어요. 이렇게 호수가 하나 있고 다리가 하나 놔져 있고 거기로 사람들이 지나가는 그런 모습들, 이게 왜 안 나오지 싶었는데 여기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엔트랜스 1에서 시작한 분들은 그 사진을 먼저 찍으셨을 거고, 저처럼 엔트랜스 2에서 시작한 사람들은 나중에 찍게 되는 거겠죠. 어쨌건 나오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코스에 대해 의심하지 마시고 잘 가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뭐 호수가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네, 파노라마 사진도 이렇게 한번 찍어봤고요. 이 사진이 굉장히 유명한 사진이거든요. 플리트 비체에서 사람들이 꼭 찍는 사진, 언제 나올까 전전긍긍 했었는데 말미에 나오더라고요. 이 사진을 찍고 또 코스대로 따라가다 보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코스를 걷게 되기도 합니다. 네, 물도 아주 맑고 이렇게 물고기들도 잘 보였었습니다. 거의 마지막 지점에서 찍었던 아주 긴 폭포예요. 그렇게 해서 정말 웅장한 폭포 사진이어서 저도 막 사람들 열심히 사진 찍을 때 기다려서 찍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파일을 못 찾겠어요. 그렇게 해서 즐거워하는 아내의 모습만 이렇게 남아있고 제 사진은 없게 됐습니다. 어쨌거나 짧게 플리트 비치의 사진들을 알아봤지만 이건 이제 돌아가는 사진이고요. 다시 이제 엔트랜스 2로 나왔죠. 어쨌거나 짧게 플리트 비치의 사진들을 몇 장 봤는데 실제로는 한 6시간에서 7시간 정도, 물론 뭐 사진도 찍고 쉬엄쉬엄 가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근처 휴게소에서 아이스크림도 하나 먹으면서 그렇게 보내긴 했었는데 정말 즐거운 하루였고요. 이 이후에 이제 호텔에서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어요. 그런 사연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으로 한번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6채널까지 끝났습니다. 뿅!